안녕하세요. 배당 투자자 주배당입니다. 2월에 배당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죠. 절세계좌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뀐다니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중과세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금투세 이슈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절세계좌 문제라니 국내 증시를 응원하는 투자자로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투자 방향을 수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1월부터 변경된 과세 방식이 적용되었고 우리의 배당금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계좌 혜택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이 변화로 인해 우리의 계좌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절세 계좌를 유지해야 할지, 없애야 할지, 투자 종목을 교체해야 하는지까지 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과세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대응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 보신 후에 구독자분들과 의견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절세계좌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바로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이용해 배당을 주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내 장기 투자자, 배당 투자자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슈드의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든 종목이 포함됩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해외 ETF나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을 담고 있는 ETF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했고 한국판 슈드 종목을 매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먼저 절세계좌의 대표적인 혜택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이연 혜택입니다. 배당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SA 계좌 내에서 계속 굴리다가 만기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이마저도 일반 계좌에서 내는 세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는 셈이니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세율도 낮으니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ISA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받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만기 시점에 과세 이연에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나 ISA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줘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기존의 연금저축 계좌랑 ISA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했던 배당소득세 혜택, 즉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 후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소득세 15% 제외 후 지급됩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뭐였냐? 말씀드린 과세 이연,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미국 기업 투자 시 배당소득세 15%를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 100원이 지급될 경우 15% 세금 제외 후 85원을 받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100원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노후 대비 장기 투자 장려를 위해 배당소득세 15%를 지원해줬고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바로 과세 이연 혜택이었고 노후 준비와 복리의 마법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미국 기업에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 15%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배당소득세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사전에 공지했어도 부족할 것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세 이연 혜택으로 신나게 홍보해놓고 과세 변경이 시행될 때까지 별도 공지도 해주지 않았죠. 또 하나 큰 이슈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 등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ISA에서 미국 기업에 투자 시 배당소득세 15% 대신 만기 시 9.9%만 내게 해주는 혜택이 이제는 똑같이 15%를 제외한 배당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과세 방식이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겠습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자산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이중과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ISA 계좌 먼저 보겠습니다. ISA의 기본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시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률 3.5%, 배당 성장률 연 10%, 주가 상승률 연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수치입니다. 먼저 매년 2천만 원을 투자해 ISA 한도를 풀로 채웠을 때 3년 만기 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세 방식 변경 전 3년 투자 배당금은 459만 원으로 비과세 200만 원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9.9%를 적용하면 25만 6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여 세후 배당금은 430만 원이 됩니다. 과세 방식 변경 후 배당금은 매년 배당금의 15% 세액을 공제한 388만 원으로 4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투자 금액으로 3년 후 배당금이 45만 원이 차이가 난다면 기간이 길어지면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과세 방식 변경 전 배당금은 5,350만 원, 변경 후 배당금은 4,940만 원으로 약 400만 원 차이가 발생하며 총 자산은 3억 9천만 원과 3억 7,8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연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 방식 변경 전이라면 투자 13년 차에 배당금 2,100만 원을 달성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변경 후라면 14년 차에 배당금 2천만 원을 달성합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저축을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매년 600만 원을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했을 때 과세 방식 변경 전과 후의 자산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만기 후 세율 3.3%에서 5.5%를 적용합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수령 시 5.5%를 과세하고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에 수령한다면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보수적으로 만 55세에 종료했다고 가정하고 5.5% 세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기까지 매년 600만 원을 15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 과세 변경 전에는 자산 2억 6천만 원, 15년차 월 배당금은 74만 원이고 과세 변경 후에는 2억 5천만 원, 15년차 월 배당금은 60만 원입니다. 20년을 투자하고 만기가 됐을 경우 변경 전 자산은 5억 3천억 원, 20년차 월 배당은 150만 원이고 변경 후 자산은 5억 원, 배당금은 120만 원입니다. 25년은 변경 전 자산 10억, 마지막 월 배당 290만 원이고 변경 후 자산은 9억 6천만 원, 마지막 월 배당은 2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년은 변경 전 19억 8천만 원, 마지막 배당은 570만 원, 변경 후에는 18억 원, 배당은 430만 원입니다. 30년 만기가 되었을 때 자산 차이는 무려 1억 8천만 원, 그리고 월 배당금도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기존 노후 계획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변수를 100%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 변경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의 절세 계좌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자산 타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계산해서 여러분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과세 변경을 보고 연금저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금투세 이슈, 건보료 부과 가능성, 미국 주식 과세 방식 변경까지 과연 이 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배당 투자, 장기 투자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세법 리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건 더 이상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만한 계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S&P 500으로 교체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연금저축은 더 이상 배당 투자를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장기 보유 리스크란 내가 투자한 종목이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장기 보유 리스크에는 정책 변화, 세법 개정도 포함되며 개미 투자자에게는 완전히 불가항력이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배당주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내 배당주는 여전히 배당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과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국내 배당주로 교체 매매할 계획입니다. 교체 매매 후보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재 모아나가고 있는 배당 종목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기아차, 플러스 고배당주, 맥쿼리 인프라. 이 종목들은 3년에서 10년간 보유할 종목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중기적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SA 계좌에서 투자 규모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까지 매수하기 위해 매년 2천만 원을 풀로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배당주에 필요한 금액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직접 투자로 슈드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슈드는 여전히 평생 모아갈 저의 탑픽 종목입니다. 저는 작년에 배당 주식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배당 주식 2억 원을 만드는 것이었고 포트폴리오의 50%를 슈드로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6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S&P 500과 QQQ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장기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계획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슈드 수량을 절세 계좌와 직접 투자로 먼저 확보하고 S&P 500과 QQQ의 비중을 나중에 키울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슈드를 직접 투자로만 진행하고 S&P 500과 QQQ의 비중을 조금 더 빠르게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슈드 자체는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준에서 3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이 3개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세법이 바뀌었으니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절세 계좌의 매력을 잃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정리하고 국내 배당주와 직접 투자로 이동합니다. 두 배당과 함께 건강한 배당 투자,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는 저희의 계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